네, 안녕하세요. 유닐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9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카이발레온에 등장하는 헤르메스 철학의 6번째 원칙, 인과관계의 원칙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7가지 원칙 중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The Principle of Cause and Effect입니다. 자, 카이발레온에서는 이 원칙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very cause has its effect. Every effect has its cause. 자, 모든 원인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모든 결과는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Everything happens according to law.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법칙을 따르게 되어 있다. 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있고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뭐 그런 얘기죠. Chance is but a name for law not recognized. 이거 chance, 여기서 chance는 어떤 뭐 우연이 일어났다, 뭐 운, 우연성,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그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 자, 그것도 다 어떤 명확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단지 우리가 그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사실 이것도 우연이라 불릴 만한 것들도 이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일어났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There are many planes of causation, but nothing escapes the law. 자, many planes of causation. 이거 cause, 원인이란 뜻이죠. 자, 이 원인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결과가 단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하나의 결과를 시켰을 수도 있고, 하나의 원인 때문에 여러 가지 결과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즉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m대 n의 관계라는 얘기죠. 자, 하지만 어찌 되었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단순한,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식별할 수 있는 인과관계도 있지만 좀 여러 가지 요인들, 다양한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현상을 봤을 때는 전체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혼란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cause and effect, 어떤 여러 개의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한 거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자, 이 사람이 가운데 있는 만화인데 이 사람이 요거 한 블록을 이렇게 딱 쓰러뜨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처럼 도로로록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자기에게 이제 돌아오게 되죠. 자, 하지만 이게 이제 이 모든 벽돌들이 그 무너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며칠에서 심지어 몇 년, 또는 뭐 이번 생도 아니고 다음 생, 다다음 생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어떤 원인의 모션을 이렇게 시작하는 순간 그 시일은 오래 걸릴지 몰라도 이제 결국엔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인과관계 원칙이라는 거를 이제 직관적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 마크 페시우스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자, 내가 어떤 뭐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는데 그런 행동을 저지를 때마다 예를 들어 벌이 날아와 1초 후에 벌이 날아와서 나를 쏜다. 자, 그러면은 결과가 이제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몇 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10년 후에 우리가 나에게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사실은 1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납득을 못할 수 있죠. 이미 다 까먹었으니까. 10년 전에 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자, 하지만 이와 같이 이제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인과관계의 원칙은 항상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과응보,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인과응보라는 것은 뭐 인과관계 원칙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결과주의, consequentialism,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뭐 나타난다. 뭐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난다.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지 팥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때로는 이런 우리가 이제 혼란에 빠지는 이유는, 나는 분명히 콩을 심었는데 콩도 났지만 콩이 안 나고 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거는 뭐냐면은 그 인과관계 원칙이 깨진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르고 있지만 누가 팥을 심은 거죠. 그리고 누가 내가 심었던 콩을 뭐 없애버렸다든지 반드시 그런 누군가 이제 그 장난질을 했기 때문에 팥이 난 겁니다. 네. 하지만 누군가 장난을 하지 않았다 하면은 이제 콩을 심으면은 반드시 콩이 나는 거죠. 팥을 심으면 반드시 팥이 나는 거고. 네.
끌어당김의 법칙. 네, 끌어당김의 법칙만 뭐 시크릿에도 나오는 얘기죠.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반드시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카르마의 법칙, 카르마 업보라는 뜻이죠. 네. 이제 맨 마지막은 그 리처드 W 웨더릴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Right is Might라는 그 책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Right is Might라는 책이 있고 Might is Right라는 책이 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Might is Right, 그것은 힘이 곧 정의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사회적 다윈주의, 말하자면 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곧 법이다. 힘이 최고다. 뭐 그런 이제 약간 물질 만능주의를 그 얘기하는 그런 책이었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책의 내용의 상당수가 그 사탄교 바이블에 이제 그대로 인용되었다. 그대로 그냥 옮겨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right is might는 그 반대 개념이죠. 이 리처드 웨더릴이 주장하는 right is might는 옳은 것이 곧 힘이다. right, 옳은 것, 그 정의, 그것이 곧 힘이다라는 얘기죠. 정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리처드 W 웨더릴 씨가 이런 어떤 책이었는지 정확히 기억 못하겠지만은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올바른 행동은 반드시 올바른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 인과관계의 원칙이죠. 네, 콩 심은 데 콩이 나듯이 올바른 행동을 하면은 반드시 올바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올바르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네, 올바른 행동은 올바르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고, 올바르지 않은 행동은 올바른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야 돼요. 이게 만약에 깨지면 우주 법칙 전체가 깨지는 게 돼버리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주가 공정하지도 않고 그냥 그야말로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법칙은 굉장히 항상 작용하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작용하는 것이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간디가 했던 말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When I despair, I remember that all through history, the ways of truth and love have always won. 자, 개인적으로 내가 절망에 빠질 때마다 나는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며 진실과 사랑이 항상 승리해 왔음을 되새겨본다. There have been tyrants and murderers, and for a time they can seem invincible, but in the end they always fail. 자, 지금까지 수많은 독재자와 살인마들이 그 한동안은 그 천하무적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으나 세상을 호령하면서 이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항상 패망한다. 그렇죠? 올바르지 않은 원인은 반드시 올바르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think of it always. 잘 생각해 보라. 그들은 항상 패망한다. 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에서라도 그렇게 이제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악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이 예전에 이 카이벌리온이라는 것을 주제로 한번 그 이제 어떤 모임에서 짤막하게 강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준비했었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자, the plane of effects. 자, 결과의 영역. 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실제로 보이는 것은 이제 결과들이거든요. 전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상은 말하자면 결과의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그 이제 뭐 다음 페이지에서 원인의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은 그 원인의 영역에서 생겨난 어떤 원인 때문에 원인이 어떤 작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들이 모여 있는 그 세상을 이제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원인, cause로 인한 결과, effect가 현실화되는 영역이 바로 결과의 영역이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물질계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이미 일어난 현실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determined 되어 있다. 이미 정해진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탄생한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화를 일으킬 수 없어요. 우리가 결과를 한다고 어떻게 뭐 한다고 해서 원인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네. 타임머신이 발명되지 않는 한 이미 지나간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으켜야 하는 변화는 미래의 변화밖에 없는 거죠. 이미 일어난 것은 변화시킬 수 없고 내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어떤 결과 그런 것을 맞이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그럴 만한 원인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만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미래를 바꿀 수는 있지만
이미 현재하고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뜻이죠. 결과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래를 바꾸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류의 의식이 현재 갇혀 있는 영역, 삶에 치이는 것. 네, 우리가 원인을 왜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들에 의해서 치이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삶의 모든 것에서 자, 일단 결과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결과를 일으킨 원인이 뭐냐? 자,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이제 결과가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라면 그 원인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에게 이제 바람직하지도 않은 그런 결과에 계속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삶에 치이게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암울한 현실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현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 저도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재의 세상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아 도대체 왜 이러지? 그래서 계속 현상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것. 이거는 이게 문제고 이건 저게 문제야. 왜 이래서는 안 되고 이러해야만 해. 자, 근데 그렇게 아무리 말로 해봐야 결과를 놓고 물론 이제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결과를 이제 분석하는 것은 좋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불평불만하고 집착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바뀔 수가 없는 것이니까. 자, 이래서는 안 되고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이런 문제를 유발했는지에 대해서만 집착해서 아무리 불평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 이 원인을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이런 문제를 유발했는지 그거를 알아내고 그것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미래의 결과는 바뀌겠지만은 이미 일어난 것은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병의 증상만을 치료하는 행위. 이 증상,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신체를 통해서. 자, 그것은 결과죠. 네. 그 원인을 잡아내서 이 결과를 일으킨 어떤 신체 내의 어떤 그 원인을 찾아서 그리고 이 원인이 신체가 아니라 뭐 정신 쪽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그걸 바꿔야지 이제 몸이 나아지는 거예요. 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손봐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상태가 찾아오지 않도록 조치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증상만을 치료하죠. 증상만을 덮어버리죠. 원인은 손을 안 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쉽게도.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원인의 영역이다. The plane of causes. 어떤 결과를 현실화시키는 원인이 발생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뭐 정신계 또는 뭐 영계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건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자,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된 이유들이 있는 그런 곳이 있는 세계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뭐 유심론의 원칙에서 살펴봤지만은 우리 생각에 의해서 어떤 것이 현실화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현실화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통해서. 자,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됐으면은 안 좋은 현실이 만들어지는 거고, 뭐 바람직한 생각이었으면은 바람직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걸 바꾸고 싶다면 어쨌든 뿌리를 찾아가야 된다. 그 근본적인 원인. 그것은 바로 이제 정신계 이런 쪽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원인의 영역이라고 한다. 오로지 이 영역에서만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긍정적인 창조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천지 창조가 아니라 이제 현실 창조를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매일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일종의 창조 행위죠. 그 창조, 나의 현실 또는 내가 속해 있는 뭐 사회 공동체의 현실 다 기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뭐 내 개인적인 삶이든 또는 집단의 삶이든 이 현재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그걸 바꿔야 돼요. 그죠? 이미 만들어진 현실을 이제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 원인을 찾아가서 그걸 바꿔야 되는 거죠. 인류의 의식이 지향해야 할 영역이다. 자, 이 원인의 세상을 아는 것. 왜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원인을 알고 이 원인을 조절함으로써 이제 결과를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삶을 주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만 보고 살아가면 그 전 페이지에서 봤듯이 삶에 치이게 되고 우리가 이제 어떤 결과를 일으킨 원인을 이해하고 이 원인을 이제 우리도
뜻대로 이제 조정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이제 삶을 주도하는 것이죠. 자, 전 페이지에 나왔었던 얘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 세상이 암울하게 느껴진다면, 우울하다면 그 현실을 불러온 이 원인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 원인을 식별하고 이거를 고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지만은 미래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말하자면,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을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틀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작은 단위든 큰 단위든 간에요. 내 개인적인 삶, 한 명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 삶이 이제 뭐 말하자면은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고, 어떤 큰 집단에서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 작업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뭐 어떤 공동체다, 국가다, 뭐 세상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이 원인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아까 그 병원 사례죠.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손봄으로써 완전하게 치료하고 그 뿌리를 치료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다시는 같은 상태가 찾아오지 않도록 예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가요? 네. 그 카이발리온에서 이 인과관계 원칙에 대해서 했었던 한 패러그래프가 있어서 제가 한번 옮겨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업한 그 자료라서 영문은 없네요. 그냥 한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 자신보다 강한 의지와 욕구를 가진 자들, 그러니까 나보다 강한 자들 말하는 거죠. 더 야망에 불타는 사람들, 그리고 유전자의 영향, 주변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이제 외부 요인이거든요. 그런 외부 요인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체스판의 졸처럼, 마치 장기판의 졸처럼 체스를 두는 자의 의지에 따라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다. 즉 삶에 치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현상만을 보기 때문에. 하지만 헤르메스 학도들은 다시 말해서 이런 인과관계의 원칙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번에 다루고 있는 7가지 원칙들, 이런 것들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초월한다. 이 외부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plane of effects거든요. 결과의 세상. 그 결과의 세상에만 속박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초월해서 원인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헤르메스 철학을 공부하는 학도들은 이런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초월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정신력을 추구한다. 다시 말해서 이 원인의 영역을 이제 들여다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기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나의 기분, 감정, 충동, 느낌. 즉, 나의 내면의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요소들을 내 스스로 내 삶의 주도권을 쥘으로써, 통제함으로써 새로운 기질, 특성, 힘을 창조해내고 이를 통해 환경의 영향을 극복하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스판의 졸이 아니라 체스를 두는 사람으로 거듭난다. 결과의 영역에, 즉 물질 세상에 이제 속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인의 영역으로, 그쪽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넘어가서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지 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 그런 경지.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내 삶을 주도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인류의 의식이 지향해야 할 영역이다.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인류 전체에 우리가 인간이라는 종이 그 종말을 받지 않으려면은 이 원인의 영역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카이발리온에 등장하는 그 인과관계 원칙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 맨리 피올씨의 강연에서 이 인과관계의 원칙, 인과관계 법칙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강연 내용은 한 14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과관계의 원칙도 아마 한 이틀에 나눠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s the Chinese say, each long journey begins with a single step, and this great journey of evolution is by a series of steps. 자, 중국에서 얘기하듯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Each long journey begins with a single step. 그리고 great journey of evolution is by a series of steps. 자, 우리 great journey of evolution. 맨리 피올씨가 이제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성장 또는 진화의 법칙. 이 어마어마하게 긴 여정이거든요. 거의 끝이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긴 여정인데 그 어마어마하게 긴 여정도
series of steps,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이 거대한 여정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수많은 걸음들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진화, 성장 역시 이제 극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물론 좌충우돌을 하지만 한 걸음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Each step in itself, perhaps not ultimate, not highly significant, but each step achieving its part of the journey. 자, 각각의 한 걸음 한 걸음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아무렇게 전혀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의미가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매 걸음마다 소정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사실은 그 한 걸음 간 거에서도 어떤 뭔가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것도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다가간 거잖아요. 뭔가를 성취한 거라는 거죠. 그 규모는 작을지언정 매 걸음마다 그 소정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대여정이 완성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한 번에 단숨에 한 큐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앞으로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성을 통해서 이제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이. 이것은 마치 그 오케스트라의 각 악기가 제 역할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거대하고 웅장한 교향곡이 만들어지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자, 이게 교향악단, 오케스트라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잖아요. 각 사람들이 연주하는 것은 사실 그것만 들어보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별로 멜로디도 없고, 악기별로 따라서 별로 의미 없어 보이고 저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것이 만약에 한 걸음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의 연주자를. 자, 하지만 이 모든 연주자들이 모든 악기들이 이렇게 합쳐졌을 때 교향곡이라는 큰 목적이 달성되는 거잖아요. 네. 바로 이제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본 겁니다.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서. The steps are brief, faltering and inconspicuous, but the journey is great and meaningful. 자, 그 각각의 작은 걸음들, 한 걸음들은 굉장히 짧게 지속되고, 때로는 이렇게 비틀거릴 수도 있다. faltering, 한 폭 이렇게 성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주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후퇴도 할 수 있고, 비틀거린다. 그리고 잘 눈에 inconspicuous,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제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은 이런 작은 걸음들이 계속 꾸준히 모여서 위대하고 의미 있는 여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원인들,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작은 원인들이죠.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것이 그 거대한 여정, 우리의 목표의 달성,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And this law, which helps us to take the steps of the journey, helps us to walk along this great road of evolution that leads on beyond the stars and space. We call this law cause and effect. 자, 이 작은 곳에서 시작하여서 궁극적으로 자, 인간이라는 것도 사실 우주 관점에서 보면 작은 존재니까요. 그 작은 곳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별들의 세상과 우주에 이르는 이 어마어마하게 긴 진화와 성장의 여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인과관계의 원칙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조금씩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움직임을 관장하는 것이 인과관계의 원칙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을 준다고 하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거대한 여정, 긴 여정을 가면서 힘겹게 가면서 우리를 가이드해주는, 인도해주는 그 어떤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과관계의 원칙은. 그럼 진짜 스승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Cause and effect tells us to a great degree how we evolve and how the machinery of evolution comes to operate in the life of the individual. 자, 우리는 이제 삶에서 매 순간 이 인과관계의 원칙을 경험하고 관찰함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화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진화의 과정이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이해할 수 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인과관계 법칙이라는 거죠. Cause and effect also has a bearing upon one point, which is otherwise rather difficult. 자, 이제 cause and effect,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We know that man at the beginning of his great evolutionary cycle was in the greatest need of knowledge. 자, 이 인과관계 법칙이 그 역사적으로 인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느냐,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자, 초기 인류, 우리의 아주 먼 조상들, 그 조상들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원시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생존이었죠. 무슨 이런 여정에 대한 개념, 이런 개념 전혀 없었죠. 오로지 생존하는 것. 그 맹수들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죠.
자, 그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 옛날 사람들은 뭐 수명도 되게 뭐 원신들의 수명도 짧았다고 하잖아요. 뭐 평균 수명이 막 열 몇 살 뭐 이랬다고 하죠. 초기 인류는 생존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지식을 필요로 했으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But at that time he had the least. 자, 그 어느 때보다 greatest need of knowledge. 많은 지식을 생존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필요로 했으나 그때 오히려 가장 적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갓난 아기와도 같은 상태. 사실 막 갓 태어난 아기, 뭐 원신이라는 것은 인류의 갓난 아기 시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지금도 뭐 이렇게 많이 성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 진짜 최초의 인류는 뭐 갓난 아기였죠. Just as the newborn child in infancy is in greatest need of orientation and yet is least able to find its place in the world. 네, 그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기와도 같았던 그 원시인들은 그들이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이해하게 됐느냐? 인과관계의 원칙을 통해서 조금씩 세상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스승이 바로 인과관계의 원칙입니다. 뭐 옛날 우리 조상들이 뭐에서 배고파 가지고 어떤 열매를 따 먹었는데 이거를 어떤 열매를 먹었더니 배탈이 나더라 이거죠. 이거 인과관계 법칙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이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 먹으면 우리 인체 몸에 해롭구나. 뭐 심지어 뭐 죽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 당시에. 뭐 독성이 있는 그런 것을 먹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런 과일은 먹으니까 뭐 맛도 좋고 죽지도 않고 오히려 내 몸이 이제 커지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고기도 뭐 불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거 익혀 먹으면은 뭐 병도 안 걸리고 배탈도 안 나고 더 먹기도 편하고 그렇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예. 다음 페이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So the law of cause and effect steps in and gives us the great formula of trial and error. 네, 방금 제가 했던 얘기가 바로 나오네요. 자, 인간은 결국 trial and error. 이게 이제 try, 시도를 해보고 오류, 어떤 뭐 실패도 해보면서 다시 말해 시행착오. 인간은 시행착오를 통해 세상을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인과관계 법칙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하나의 배울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원리라는 거죠. 네, 우리 원신들도 그랬고 사실 우리 지금도 오늘날의 인간도 뭐 원신들보다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죠. 뭐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패도 맛보고 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그런 거죠. Cause and effect gradually brings to our attention, into the attention of all life, the growth of the motion of forever becoming is a series of related circumstances, and that these circumstances lead from an infinite primary cause which resides in the divine nature and terminate in an infinite ultimate result or effect which also rests in the divine nature. 네, 굉장히 긴 문장이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그 경험하게 되는 이런 작은 인과관계 법칙의 그런 증거들,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함으로써 이제 보다 더 큰 관점에서 이 세상을 이해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인간은 영원히 우리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여기 forever becoming. 그 예전에 제가 becoming의 그 의미를 설명했었죠. 이게 성장하는 것이다. 새로운 내가 매일매일 새로운 내가 되는 것. 그렇게 해서 나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제 becoming, 연속적인 becoming이라는 거죠. 그 forever becoming, 그 이제 내가 목표를 향해서 becoming 하는 것이 말하자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삶에서 겪는 수많은 일련의 상황의 연속이다. 네, 그러니까 수많은 일련의 상황의 연속이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이런 것들이 계속 모아지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봤을 때 그 태초의 신성에서 비롯된 태초의 cause, 첫 번째 원인, primary cause. 이것이 다른 말로 했을 때 이것이 결국 창조의 시작을 말하는 거죠. 창조의 씨앗. 이 세상을 있게 한 그 씨앗, 창조의 씨앗. 그것이 말하자면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신성으로 끝을 맺는다.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 우리
개개인의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 프로세스를 봤을 때 이 창조가 결말을 맺는 부분, 그것이 이제 바로 궁극적인 이펙트 또는 리절트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그 거대한 그 원인과 결과 그 사이에서 이제 수많은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면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또 목적을 향해서 그 대 모션의 일부로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신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Divine Nature다. 네. Therefore, all cause, life is flowing into effect, living. 자,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자, 어떤 cause가 있으면은 effect가 있듯이 life가 있기 때문에 living이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 life, 우리는 생명체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다 생명체입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life잖아요. 즉 생명. 자, 이 생명을 이 말하자면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명이 가져오게 되는 그 결과는 무엇이냐? living. life가 있으니까 cause가 있으면 effect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에게 life가 있으니까 우리가 living,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앞에서 얘기했듯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약간 다소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계속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이 주어진 것에 대한 결과예요. 말하자면 삶의 목적, 삶의 의미,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 라이프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리빙을 해야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And the relationships of these patterns become essential to our gradual enlightenment. 자, 이런 그 삶의 수많은 요소들 한 걸음 한 걸음 원인과 결과 이런 패턴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gradual 점차적으로 enlightenment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죠. By degrees, man learns how to grow. 조금씩 한 단계씩 한 걸음을 걸어가면서 인간은 어떻게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인지 배우게 된다. He learns through trial and error. He learns by doing and observing the consequences of things done. 자, 인간은 여긴 또 나오죠.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고 한 걸음 걸어가면서 좀 실수도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 다음엔 이렇게 해봐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버리고 by doing and observing the consequences of things done. 내가 이런 어떤 행동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그런 거를 이제 관찰한다는 거죠. 뭐 시행착오랑 같은 얘기죠. 그것을 관찰하면서 배우고 He also senses that the universe perceives. 자, 우리 인간이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생명체뿐만 아니라 이 대우주도 우주에도 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배운다. 이 우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 primary cause, 그 태초의 원인에 의해서 이제 우주가 탄생했고 그 최종적인 이펙트를 향해서 의식을 가지고 우주도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우주, 대우주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규모만 다르지. 자, 인간이 인과관계 법칙에 영향을 받듯이 우주도 그 인과관계의 법칙이라는 그 틀 안에서 계속 나아가는 또 하나의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Through a series of related causes and effects, each cause inevitably producing an effect consistent with itself, and each effect becoming in its own turn by its own nature and substance a new cause, which in turn leads inevitably to an effect.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걸음만 가고 멈추는 게 아니라 한 걸음 갔으면 그 다음에 두 걸음, 세 걸음 이렇게 계속 나아가듯이 이것이 작은 원인 결과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한 걸음 가면은 그게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한 거고요. 두 번째 걸음을 가면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또 다른 결과가 발생한 거고, 원인 결과가 이렇게 무한히 이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마지막 문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럴 만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제 또 다른 원인이 되어 또 다른 결과를 일으키게 된다. 자, 그 말입니다. 예.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또 원인으로 작용해서 말하자면 피드백 룹은 아니고 피드백처럼 원인 결과 계속 이렇게 사슬처럼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꿈으로써 이제 항로를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예. 어떤 원인 결과, 그 결과가 꼭 그 다음
번에 이제 영향을 주지만은 우리가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거는 네. 제가 설명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게 원인 결과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This goes on in an almost inconceivable cycle. Inconceivable cycle. 이게 이제 워낙 그 수많은 원인과 수많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inconceivable, 우리가 이제 쉽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사이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거의 모든 일에서 인과관계의 원칙이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때로는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Man has to gradually become aware that this pattern of cause and effect is valuable to him, not because it necessarily merely relates to his own moral conduct, but because it explains to him the mystery of antecedent causes, proving gradually to him that everything that exists now has had a previous existence in cause, and that any circumstance that arises must be consistent consequence of action. 네, 굉장히 긴 문장이 숨차네요. 다시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 이제 인과관계의 원칙이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워낙 이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1대1의 단순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하지만 이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항상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자, 이 제가 방금 읽은 긴 문장이 두 번째 항목입니다. 자, 이 원칙은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관계의 원칙을 통해서 이제 도덕심의 중요성을 이제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도덕적으로 행동했을 때, 그런 도덕적인 원인을 일으켰을 때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만 비도덕적으로 행동했을 때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 그것을 이제 배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도덕성과 관련이 있어요. 이 인과관계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는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 갑니다. 자, 하지만 그 외에도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과거의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자, 지금 현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현실은 과거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럴 만한 이런 지금과 같은 그런 결과가 발생할 만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세상이 아주 그냥 엿 같다? 그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벌어지는 어떤 상황은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거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이게 뭐 내일이 될지 한 달이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에 걸맞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된다는 거죠. 이유,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다. 자, 우연은 없다라는 거죠. 자, 아까 뭐 카이발리온 그 부분 설명한 데서 나왔지만은 그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지 그 정확한 원인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우연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이 생긴 데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단지 모를 뿐이에요. 자, 여기 이유 없는 반항, 옛날 어떤 영화 제목이죠. 사실 제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건 없어요. 그 반항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반항을 하게 된 것이지, 이유 없는 반항, 이거는 말 그대로 인과관계의 원칙에 따르면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제목이죠. 네. 이건 제가 그냥 써봤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반드시 그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원인과 결과의 그 규모는 똑같다는 거죠. 네. 내가 어떤 작은 원인을 일으켰으면은 작은 결과가 나타난 거고, 아주 내가 이제 굉장히 나쁜 짓을 했으면은, 그죠? 굉장히 막 대학살을 벌였다,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건 원인의 규모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내가 맞게 되는 그 결과도 굉장히 커요. 그 예전에 그 리듬의 원칙 할 때 그 시계추 기억나시죠? 왼쪽으로 시계추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스윙을 했으면 오른쪽으로도 많이 스윙하는 겁니다. 이 인과관계 원칙에서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굉장한 선행을 베풀었다, 굉장히 큰 선행을 베풀었다 이거죠. 그걸 이제 시계추에 비유하자면 이제 많이 간 거죠. 자, 그러면은 나중에 나에게 발생하는 그 좋은 결과도 그만큼 큰 보상을 얻게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Therefore, we may call cause and effect on another level, action and reaction. 그래서 이제 작용과 반작용으로 이제 볼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작용을 일으키면 그것과 똑같은 규모의 반작용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We may say that everything that exists bears witness to a reason for its existence. 자, 그 말입니다. Everything that exists, 현재 존재하는 것. 자,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reason,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And that the reason is consistent and adequate, and that there can never be an effect inconsistent with its cause, or a cause that does not produce a consistent effect. 자, 여기 consistent, 이거 일관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하고 결과는 항상 일관성의 관계에 있다. 네. 반드시 원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작은 원인이 있었는데 그걸 뻥튀기 돼가지고 나타난다라기보다도 그 같은 규모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인에 상응하지 않는 결과는 없고 결과에 상응하지 않는 원인은 없다. 즉 원인과 결과는 말하자면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비례하는 것이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이 공정하다. 자연은 정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은 이 법칙을 절대로 어기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한 거예요. 솔로몬 대왕보다도 더 지혜로운 심판관이에요. 그 타로 카드 메이저 아르카나에 등장하는 저스티스 카드가 바로 이런 자연의 공정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기진 않아요. 우리 인간의 그 제한적인 시각으로는 그 이유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어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당연한 결과다. 네.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